자, 여러분 올해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역대 최장 열대야, 한 달 넘는 무더위, 8월 15일 되면 꺾인다. 안 꺾였죠? 서서 매직 없었죠? 자, 이런 거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구온난화 주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공업계도 빼놓을 수 없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런 항공업계의 치부, 비행기로 인한 온난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되도록이면 그 항공업계 주장은 좀 배제를 하고 이 환경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최대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기장이 되고 싶었는데 이응 하나를 못 따라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오늘의 엑스플레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공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 이거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랑 똑같은 내연기관이잖아요, 항공기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배출가스, 그리고 소음. 자, 그 중에서 소음은 다음에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배출가스랑 소음 두 개에서 소음 뺐는데 왜 아직도 두 개냐? 끝까지 봐주시면 나머지 하나가 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먼저 배출가스. 종류가 크게 서너 가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온실가스 위주로 좀 다뤄볼게요. 가장 큰 이슈니까요. 자, 환경단체 이런 데랑 항공업계랑은 항상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대립각을 많이 세우죠. 항공이 최악이다, 우리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옥스퍼드 연구팀이 운영하는 그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 여기 자료를 보면 2016년에 항공업계에서 내뿜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한 1.9%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제조업계에서 24.2%, 가정용 건물에서 나오는 게 10.9%예요. 그리고 상업용 빌딩에서 나오는 게 6.6%. 그래서 요거는 항공업계에서 야 봐라, 우리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할 때 많이 숫자를 갖다 씁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봐도 수송 분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체의 16.2%예요. 수송 분야에서만 한정해서 보면 항공이 11.9%를 차지한 도로교통에 이어서 2위고 비중은 전체의 6분의 1이나 차지를 해요. 선박이 1.7%니까 이거보다 높습니다, 항공이. 그러니까 총 수송량이나 수송 효율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항공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기가톤 정도 되거든요. 연구자들의 관측으로는 이거 한 2050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2배가 된다, 2기가톤이 된다, 이런 예측도 막 나와요. 심지어 요거는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항공업계도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전 세계, 특히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에 대한 환경 규제도 굉장히 세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공업계에서 요걸 낮추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쓴다. 액션 플랜을 정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 하겠다. 요런 주장, 요런 세미나 요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넷제로 탄소 중립이 뭐냐?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는 것처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배출량은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하는 만큼은 뭔가 온실가스를 흡수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서 그 흡수 활동한 만큼을 상쇄하겠다. 요게 쉽게 설명드리면 넷제로가 되는 겁니다. 2050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은 항공업계가 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UN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 요기에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구 온도가 평균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1.5도가 뭐냐, 이 숫자가 왜 나왔냐 설명 잠깐 드리면, 지구 온도가 2도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은 지금보다 4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여름에 낮에는 40도, 밤에는 30도가 일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곤충 중에 18%, 식물 중에는 16%, 척추동물 중에는 8%만큼의 서식지가 절반이 됩니다. 멸종, 아니면 최소한 멸종 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수면 상승 1m, 바다에 사는 산호는 99% 소멸, 요런 시나리오입니다. 2도가 올라가면요. 자, 그런데 요걸 1.5도 올라가는 걸로만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폭염 때 온도는 3도 올라가는 걸로 막을 수 있고요.
서식지 감소 비율도 곤충은 6%, 식물은 8%, 척추동물 4%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산호 소멸도 70%까지는 낮출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빈도를 최대한 늦춰서 북극의 얼음이라는 게 사라지는 상황까지는 막을 수가 있다. 요 차이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탄소 중립 넷제로 하겠다는 항공업계, 정확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죠. 여기의 계획을 보면 일단 우리가 기술 향상을 통해서 34%를 감축하겠다. 예를 들면 엔진 효율성 높이고 하는 식으로 배출을 덜 하겠다. 그 다음엔 운영 절차를 효율화해서 7%를 또 줄이겠다. 비행기 타면 가끔씩 지연 오래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엔진 켜놓고 돌리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할 테니 이런 데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인데 지속 가능한 연료를 써서 53%를 감축하겠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6%가 남죠. 요거는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처럼요.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면 이건 내가 내뿜은 탄소 배출로 안 치는 거예요. 요걸로 6%를 줄이겠다. 요런 계획인 겁니다. 자, 근데 아까 53% 비율이 제일 높은 지속 가능 항공유, 요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Sustainable Aviation Fuel, 그래서 SAF라고 하죠. 최근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여러 항공사에서 시험 비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 항공유도 결국 기름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태워서 엔진을 돌리면 온실가스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지?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요 간극이 사실은 모든 재생에너지의 맹점이기는 합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 썼을 때 발생한 온실가스는 그만큼 다 배출한 걸로 안 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 항공유를 100% 써서 온실가스가 예를 들어서 100kg이 나왔다. 그러면 뭘로 만든 거냐에 따라서 10kg만 인정을 하든가 20kg만 인정을 하든가 이렇게 배출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 지속 가능 항공유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폐식용유, 옥수수, 알코올 이런 것들로 만드는데 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기여를 했다. 아니면 어차피 버려질 거를 재활용한 거니까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올 탄소 배출을 없앴으니까 그만큼 흡수한 걸로 볼 수 있어. 인정해 줄게. 그런 비율을 필요에 맞게 산정해서 깎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야, 그럼 이거 사기 아니냐? 사기는 아닙니다. 효과가 매우 좋은 건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석유 같은 경우는 캐내는데 온실가스 나오고 운송에 나오고 정제에 나오고 태우면 또 나오는 이 석유를 쓰는 것보다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규모로 식물을 심어서 기른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탄소 흡수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이 효과를 약 한 80% 정도 저감이 가능할 거다. 통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속 가능 항공유의 의외의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항공기 날아가면 뒤에 하얗게 구름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보통 비행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콘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오염으로 쳐요. 어느 정도냐면 아까 항공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2%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행운까지 포함해서 온실효과 비중을 분석하면 2배가 될 수도 있다.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온실효과 중에 탄소 배출보다 비행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더 크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어요. 야, 그럼 이거 대안이 뭐가 있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항공유예요. 지속가능 항공유는 석유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바이오 원료를 정제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효과가 되게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더라고요. 지속가능 항공유 분명히 좋은 효과가 또 있긴 있네요. 오늘 매운맛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비행기 타지 말란 얘기냐? 요런 거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사실 정말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비행기 안 타고 대신 기차 타는 거밖에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기차 타고 유럽 가고 미국 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생활 속에서 좀 탄소 중립을 실천해서 에코마일리지를 좀 쌓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